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사회적 갈등은 큰 문제죠. 한 연구 보고서는 이런 갈등의 주된 원인을 일방적인 정책 추진 주체에 대한 불신으로 꼽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민과 소통의 합의점을 도출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 정책 추진 주체가 신뢰를 확보하게 되면 사회적 갈등 비용을 크게 줄일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바로 이를 위한 수단이 공청회입니다. 그런데 지난 민선 6기, 임기 4년 동안 부산에서 개최된 공청회 내역을 들여다보니 앞서 말씀드린 취지에 맞게 진행된 공청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임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금 2천억 원 가량을 투입하고도 시동조차 걸지 못한 해수 담수화 시설. 시설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가동 여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꿔 말해 부산시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또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공청회는 개최 14일 전부터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를 통해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는 시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홍보가 안 되니까 그렇겠죠. 홍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모르면 제가 그거 한 거겠지만 일단은 모르는 사람이 꽤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현수막을 거는 등 공청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지난 민선 6기 동안 이런 노력이 이루어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공청회가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공청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당연히 시간이 맞아야 갈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시간에 개최된다면 생업에 바쁜 주민들은 참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석하기 어렵지. 평일에 이렇게 좀 중요한 공청이나 이런 게 열린다 하더라도 사실 개인사도 제대로 보기 힘든데. 민선 6기 동안 부산에서 열린 공청회는 모두 33건. 이 가운데 퇴근 이후 시간에 개최된 건 단 한 건뿐입니다. 공청회가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절차상 형식을 맞추기 위해 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구로구나 성북구의 경우엔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등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공청회는 많은 이들이 참석할 수 있는 저녁 시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오거돈 시장이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의 70%가 인맥이나 선거 캠프 출신이라는 보도를 바로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낙하산 인사가 공정성을 해치기도 하지만 전문성에도 치명적입니다. 허위 경력을 내세우거나 지원 자격조차 없는 인사들이 대거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조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설관리공단입니다. 도시 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핵심 공기업 중 하나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공모를 통해 상임이사인 관리본부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신임 관리본부장의 경력을 보니 임명 직전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기획이사를 1년간 지낸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주요 경력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냥 올리는 거죠, 제가. 실제 경력이 아니고. 본사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름을 그래 팔고 그렇게.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건데 확인 결과 해당 관리본부장은 오거돈 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입니다. 본부장님도 캠프에 계셨던 거는 사실인 거죠? 예. 어떤 일을 그럼 캠프에서 하셨던 거죠? 캠프에서 자원봉 사줬죠. 부산교통공사 건설본부장 자리도 이상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10월 상임이사인 건설본부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거쳤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교통공사 임원 후보자 자격 요건입니다. 지원 자격 6개 항목 중 하나가 상장법인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임 건설본부장은 민간 건설사의 부장 경력이 전부입니다. 대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같은 극히 주관적인 기타 조항을 적용해 다른 5개 지원 자격 조항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전문성도 필요하고 규모도 있고 운전까지 다 어느 정도 좀 그걸 알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뭐 구멍가게 하다가 마트에 점장을 오신 거죠. 따지고 보면. 오구돈 지장은 전문성이 인사의 원칙이라고 강조했지만 취재팀이 민선7기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의 경력을 확인한 결과 절반가량이 해당 분야의 무대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말이 파다합니다. MBC 뉴스 조소아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가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생산 기지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부산시는 전기차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배범호 기자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와 부산시 차체 부품 제조업체인 동신모텍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생산 시설을 현재 스페인에서 부산으로 이전합니다. 내년 9월부터 5년 동안 동신모텍 공장에서 트위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내수 판매는 물론 수출을 염두에 두고 현재 5,000대인 생산 능력을 15,000대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That today's MOU will lead to new opportunities for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to grow their business, grow jobs, and on the whole get more vigor to the auto industry and to Busan. 부산시는 트위지를 친환경 배달이나 커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개조해 지역 청년에게 대여하는 부산 청춘 희망카 사업을 추진합니다.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함께 컨설팅과 직업교육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외 자동차 공장 국내 유치의 첫 번째 사례이며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1년 매출 5조 원이 넘는 르노 삼성차는 부산 지역 제조업체 가운데 부동의 1위입니다. 지난해 부산 전체 수출 가운데 약 20%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트위지의 소형차가 부산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면 르노 삼성차를 통해서 부산의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생산 기반이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르노 삼성의 부산 지역 협력업체는 모두 31개사로 고용 인원만 5천여 명, 매출액은 5천억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배범호입니다.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에 국회를 통과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시행을 앞두고 부산대학교 시간 강사들이 무기한 파업에 오늘 들어갔습니다. 왜 이들이 강단을 벗어나 거리로 나왔을까요? 류재민 기자가 직접 마이크를 건네봤습니다. 이른바 강사법 통과 이후 파업에 들어간 건 부산대가 처음입니다. 이제 강사법을 핑계로 대고서 대학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강좌를 줄이고 강사 수를 줄이려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저희로서는 생존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니까. 시간당 94,000원. 법 취지와 달리 강사법이 이마저도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게 이들의 걱정입니다. 사이버 강좌는 늘고 시간 강사가 설 수 있는 강단은 줄어들 게 뻔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을 돈으로만 계산을 해서 많은 강사 수를 줄여서 학교의 예산을 절감하는 그 계획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법은 저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을 통해서 저희들은 대량 해고의 위협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한 학기씩만 강단에 설 수 있는 상황. 강사법 통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거란 기대도 대학의 일방적인 결정에 불안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강사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의 저임금 때문에 월 1,000만 원도 안 되는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연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적 장치에도 생존권을 위협받는 8만 명의 시간 강사들. 연구와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있어도 학생들에게 다음 학기를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와서 그 시간만 수업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교에 어느 흔적도 없어요.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부산대학교 여성 전용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생 A씨가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벌여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새벽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3층 복도에서 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도심 철도시설 이전을 촉구하는 지역 저명인사 300인의 서명이 완료됐습니다. 부산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부산 지역 저명인사 300인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정계와 학계, 상공계 등 모두 447명이 서명에 참여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서명지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시민보고대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시에서도 여기에 뭘 담을 것인지를 우리가 연구를 해서 빨리 활용을 해야만이 원도심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의의는 부산 시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KB하나은행 영남영업그룹 임직원 일동이 1,000만 원, 사하경찰서 박창식 서장회 직원 일동이 150만 원, 금정경찰서 정성학 서장회 직원 일동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도시철도 2호선 감전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112 문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상경찰서는 국정원과 소방 등 관련 기관에 알리고 부산교통공사에 감전역에 지하철 무정차를 요청한 뒤 1시간 반 동안 역 내부를 수색한 결과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1,4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48살 A씨의 휴대전화가 해킹돼 폭파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부시장에 발탁됐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부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도덕성의 치명타를 입은 사람이 계속 맡는다는 것은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유 부시장은 당장 부시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성명을 내고 유 부시장의 비위가 사실이라면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라며 유재수 경제부시장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백스코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이태식 현 코트라 부사장을 선임했습니다. 이태식 신임 대표이사는 1987년 코트라에 입사해 북미 지역 본부장과 전략 마케팅 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고 현재 코트라 부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이 신임 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백스코 사장 자리는 지난달 임기 5개월여를 남겨둔 함정호 전 사장이 갑작스럽게 사퇴 의사를 밝히며 공석이 됐었고 캠프 출신 대학 교수 등 모두 9명이 공모에 지원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는 운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에서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오늘 새벽 0시부터 모두 6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며 음주사고는 1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사하구 장림동에서 46살 A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1톤 화물차를 몰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200여 미터를 도주하다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